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잠시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의 3층에 위치해 있었고 나는 대개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자소서를 쓰고 있었다. 당시 우리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 밤이면 쥐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밤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매우 규칙적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계속 반복되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층의 복도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궁금함을 잊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복도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마도 아래층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그저 웃으면서 늦게까지 피곤하게 컴퓨터를 해서 그런 환청을 들은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 역시 그 말을 듣고 이내 안심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날 밤에 또다시 발생했다. 그날도 역시 자정 무렵이 지나자 그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번에는 곧바로 부모님 방으로 갔다. 부모님도 깨어 계셨고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 그래, 소리 들린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 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은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우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인은 아파트의 CCTV 영상을 점검했지만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어느 누구도 복도를 지나가는 흔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이 지역의 오래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사에는 20년도 더 전에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하던 중 철근이 무너져 작업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글이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해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했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사람들은 사고를 잊어갔다. 하지만 건물 곳곳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그 기사를 읽은 후로 나는 어쩌면 그 소리가 그 작업자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집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매일 밤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밤의 공포스러운 기억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다. 그리고 가끔씩 오래된 아파트를 지날 때면 그곳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가 복도를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금광저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유는 바로 다락방 깊숙한 곳에 사금이 가득 쌓여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집이 저주받았다고 말했고 일부는 귀신이 산다고 믿었다. 몇 년 전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저택을 사들이면서 이 이야기는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 철수와 영희는 저택의 웅장한 외관에 반해 그곳으로 이사왔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열흘째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철수는 잠든 사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낡고 오래된 다락방에 갇혀 있었고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 소리를 들었고 마치 실제처럼 느꼈다. 꿈에서 깨어난 후는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이후로 부부는 매일 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낡은 목재 계단을 걷는 발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집의 나무가 우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다. 영희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다.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 이 집에는 큰아버지가 살았는데 금광에서 일하던 분이었지. 어느 날 외딴 금광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됐어. 그 후로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됐단다. 철수와 영희는 긴장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밤 듣는 소리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이 너희를 해치진 않을 거야. 다만 밤에 저택의 다락방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부부는 그날 밤 염려 속에 잠들었다. 그러나 호기심은 점점 그들을 압박했다. 결국 어느 날 밤 철수는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다락방으로 향했다. 이제껏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던 계단을 올라가자 그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 앞에 서 있었다. 망설임 끝에 문을 밀어 열었고 그 안에서 금빛이 반짝였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등을 돌리려는 순간 철수는 그의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쉬는 소리를 느꼈다. 소름 끼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하지만 용기를 짜내어 돌아섰을 때 아무도 없었다. 오직 쓸쓸한 바람이 그를 감싸고 있었을 뿐. 그날 밤 이후로 철수와 영희는 다시는 그 다락방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이 저주받지 않았음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밤이면 집안 어딘가에서 은은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리곤 했다. 마치 다락방 저 너머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시간이 흐르고 부부는 점점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그들이 저택을 떠나는 날이 오기 전까지 항상 밤마다 잊지 않고 묘한 기운 속에 잠들곤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집을 찾을 때마다 그 신비로운 다락방의 이야기는 또다시 시작되곤 하는 것이었다. 금광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락방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진수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여행을 가고 혼자 집을 지키게 된 진수는 밤이 되자 갑자기 망설임 없이 친구들과의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동안의 계획과 최근 재미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수의 뒤쪽에 있는 창문이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진수는 아무렇지 않게 창문을 닫으려 다가갔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았고 창문이 그런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진수는 친구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창문을 닫으러 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어두운 창문 너머로 무엇인가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을 듯 놀란 진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려던 찰나 진수는 영상통화면에서 친구들이 그의 뒤쪽을 바라보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수야, 뒤에 뭔가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심각했고 그 순간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수의 집 뒷뜰에는 작고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항상 그 창고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창고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손전등을 챙긴 진수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강한 곰팡이 냄새가 풍겨왔고 열쇠를 돌리자마자 경첩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는 어두운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흙바닥에는 녹슨 철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살피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일기장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씨로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쓰여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손전등 빛이 깜빡이다 꺼져버렸습니다. 진수는 허둥지둥 손전등을 두드리며 밝혀보려 했지만 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고 밖으로 빠져나오려 뒤돌아섰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진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고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달려와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던 진수는 다시 영상통화를 켜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수를 걱정하며 절대 다시 그 창고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다시 한번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허구한 날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웃어 넘겼지만 진수는 여전히 그 창고와 창문에 얽힌 섬뜩한 기억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방학이 끝난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진수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